자, 그러면 이제 중산층 내용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 설문조사는 중산층을 일단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대상을 보시면 중상층 761명, 상위층 194명, 하위층 185명으로 대다수 중상층을 모았고요. 네네. 그리고 연령대는 3, 4, 50대를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1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 중산층. 네, 거의 중상층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죠. 네네. 중산층 씨, 네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오. 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에서는 인간은 말이야, 가진 만큼 더 갖고 싶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X로만 봤을 때는 중산층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맞아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본인을 이렇게 낮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기 그 명품관 가갖고 그 800만 원짜리 자켓 산 아저씨한테 아저씨 부자예요? 물어보면 아니야, 난 서민이야. 100% 이런 대답 나옵니다. 다 그 대답해요. 아무리 뭐 비싼 거 막 롤렉스 끼고 댕기죠? 롤렉스 끼고 댕기면 서민이야. 그치. 물어보면 다 서민이래. 그치. 리차드빌 차야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중산층의 조건에 대해서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조건이 5개. 네, 그 조건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골 때리는 거 주의하세요. 뭐예요?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 오. 일단 1000만 원은 아니야. 1000만 원보다는 낮아. 800에서 500 되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형 중상층 조건. 네네. 1번 소득입니다. 소득은 이제 원래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을 했을 때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구간을 정의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자, OECD 국가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나? 바로 이제 한국형 중상층. 짠! 월 소득 686만 원. 오. 연봉 닭가슴살 값이네. 연봉 1억이야. 연봉 1억? 연봉 1억. 아, 연봉은 1억이 돼야 중산층이다. 여러분, 이거 연봉 1억부터 덤비세요. 아, 야, 그 연봉 2, 3천 받는 사람들이 골 때릴 겁니다. 연봉 1억이 중상층이면 2, 3천 받는 나는 무엇이냐? 서민이죠. 근데 중상층도 좀 서민 비스무리한 느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월급이, 그러니까 1인 기준, 4인 기준이잖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도 686만 원이잖아. 아, 그러면 4인 기준이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들 다 중산층이지. 왜냐면 맞벌이 하면 가능하다. 맞벌이 하면은 다 중산층인 거예요. 맞벌이 하면 중상층 되는구나. 그렇죠. 오. 4인 가구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맞벌이 아니시면 이게 답이 없네요. 여러분, 맞벌이 해야지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686만 원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 열심히 하셔서 두 분이서 350씩 실수령액으로 짝짝 가져오시면 가능하다. 그치.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맞벌이일 때는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또 가져왔습니다. 뭔데요? 아, 이것도 내가 또 가져왔어. 이건 세우 형이 안 가져올 거야. 이건 내가 가져올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통계청에서 보도자료가 2022년 2월 21일 날 나왔던 2020년도 임금 근로자 일자리에 대한 소득 결과입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 버는가입니다. 자, 이 평균 보시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500만 원 벌어요. 중소기업은 평균 259. 259만 원. 야, 평균인데 259면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나이별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으로 320만 원씩 벌면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320만 원이 우리나라 평균. 내가 돈을 받는데 320보다 적다. 평균 이하고 그 이상이면 더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대 분들 당연히 능력 없고 경력 없고 그러면 229만 원 받아요. 평균. 네, 평균. 그리고 30대는 이제 진급하고 나서 334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300클럽이다. 300클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 모으면 어떻게 되죠? 둘이서 합치면 이게 된다. 중산층이 되려면 무조건 이제 둘 다 같이 벌어서 합치면 월소득 686만 원 가능하다. 혼자서 이제 300 이상 벌면 중산층이네요. 네, 혼자서 300 이상.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300 벌면 중산층이다. 1인 가구는 400 이상이에요. 400 이상이야? 1인 가구는 높아. 1인 가구랑 4인 가구랑 다릅니다. 평균값이 달라서 그런가? 네. 맞벌이 하는 사람들 다, 맞벌이 안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이거 통계치 형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월 350 정도 벌려면 네네. 내가 어느 정도쯤이면 이제 월 350 벌까? 궁금하시죠? 나이대별로. 이건 좀 궁금할 만해. 자, 20대 분들이
300 정도 버시는 분들은 20대 때 23%다. 생각보다 높네요. 네, 23%의 분들이 웬만하면 250에서 350만 원을 벌고 계시고요.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봉이다 보니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버십니다. 네네. 거의 40%가 여기서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요즘 인스타 부자들 있죠. 네네. 인스타 부자도 요즘 세상에 많다 하지만 20대 분들이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합치면 1%가 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0.6 그리고 800에서 1000 미만 0.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보이는 부자들은 거의 다 거짓말이다. 실제이신 분들은 별로 없다. 프레즈야? 가품 대다수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지. 가품, 얘코 가품, 내 코도 가품. 나 진품 내 거 썼어. 나는 실리콘 썼어. 저는 이거 뽁빡 해가지고 내 거. 난 이거 실리콘, 은우님 거. 오케이. 제일 높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 분들은 대다수 얼마 정도 버느냐? 30대 분들은 24.4%로 가장 네네. 많이 버시는 게 250만 원에서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대 분들은 나 이게 좀 이해 안 됐어. 왜요? 저 이거 여러분들 좀 해석해줘요. 왜요? 난 40대가 되면 네네.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네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150에서 250밖에 못 벌어요.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얕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중소기업이라서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왜 이런지는 저는 잘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다수의 50대 분들도 150에서 250을 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40대 되기 전에 20대에 기술 배우면 그 80대까지 월 600에서 800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제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해 100만에서 250만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냥 알바하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기술직을 배웠잖아. 그러면 30대, 40대 더 많이 받아요. 50대 더 많이 받습니다. 60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술직이 최고다. 뭐 여러분들 임금 피크제 이야기 하는데 그게 네네. 틀려. 봐봐요. 자, 30대 분들이 350에서 450 받을 분들이 17.4%인데 네네. 40대가 되면 줄어들어요. 40대 됐다고 임금 피크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30대가 여기 보시면 이 중간권이 더 탄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어요. 3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고수익으로 가시는 분들은 늘어나고요. 중간 수익이신 분들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난 이런 거 같아. 중간이 없어. 이게 20, 30대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잖아. 지금 여기서는. 여기 가운데 껴가지고. 이게 아마 30대에서는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잖아. 근데 그냥 지금 당장 돈만 쫓는 30대 애들이 40대 되면은 사실 기술이나 이런 배운 게 없어서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직률이라든지 회사를 잘린다든지 이런 일들, 대기업이나 이런 거 다닌 사람들은 이제 소수니까. 그래서 40대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올라갔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기술보다는 아르바이트나 단기적으로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되는 일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좀 준비를 좀 덜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쵸, 이제 연배가 연배가 있으시지만 있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네요. 40대는 기술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지만 맞아요. 기술이 없으면 치킨집을 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40대에 자영업 개정 많이 하니까. 네, 치킨집 열면 이제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벌리니까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런 것도 근데 뭐 20, 30대 친구 난 이렇게 생각해요. 20, 30대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미안 어디 갔지? 20, 30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사실 요즘 욜로다, 파이어족이다, 뭐 저녁 있는 삶이다. 지금 당장 나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된다라는 생각들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나 때도 그랬어. 20년 전에도 나 때도 내가 기술 배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보고 난 친구들한테서 엄청 무시당했어. 난 대학 다녀서 졸업하면은 사무실 관리직 할 건데 너는 평생 노가다네? 얘기를 난 들었어. 친구 한 대 안 들었어요? 어? 저 화가 나는데? 그때는 그냥 그랬어.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중에 두고 보자. 걔네들 지금 빌라 삽니다. 네네. 그 월세로. 어. 이익이었죠. 걔네 월급 한 달에 300 받아요. 이익이었죠. 어허. 야, 너 그거 300만 원 내 일주일씩 용돈도 안 된다, 야. 근데 나중에 복수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20, 30대에 내가 더러운 일 한다, 힘든 일 한다. 사실 30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게 인생이 바뀌어.
걔네 소주 먹을 때는 양주 먹잖아. 그냥 술 잘 안 먹으니까. 근데 또 바뀌네. 그럼 몰랐네. 월세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 새끼 학교가 달라져.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의 돈보다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도 나도 대학 안 가고 내가 기술 배운 이유도 그런 거고. 네. 무시도 많이 당했어. 나 때도 무시당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기술 배운다 더러운 일 한다 하면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쵸. 오빠 남자친구 뭐해? 굴삭기 운전기사.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분도 잘 벌어. 그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좀 당당하지 못하지. 일을 바꿔야지.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여성분들이 네네. 많이 돈을 버는 구간은 결국엔 20, 30대다. 네,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대다수 버는 게 현실이다. 결국엔 저 이상으로 벌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쵸. 근데 결혼 시장 가면 왜 왜요? 다들 돈을 많이 원할까? 여자들은? 여자들 보면 더 높은 연봉을 올라는데 사실상 퍼센트가 안 되는데 남자들은 눈만 높아져서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그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 강남 가잖아. 그럼 거기 다 그 남자애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 비투하고 비투에서 뭐 차 사고 뭐하고 뭐 명품 칠하고 있으니 그러면 데이트할 때 뭐 남자애들이 비싼 거 사주고 모아주고 하니까 눈만 높아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로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요쪽 구간이잖아요. 150에서 350 구간 안쪽이라면 나도 그냥 한 평균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괜히 그 이상한 거 요즘 매스미디어 보면서 비교되고 이제 심적인 가난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비토리아님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연봉 2배 준다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만뒀지. 그래서 내가 능력 있으면 사실 뭐 이제 어떤 회사를 가도 돈 많이 받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20대, 30대이신 분들에게 네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요? 단순 진짜 형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단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면 이래 된다. 자, 3, 4, 50대에 네네. 85만 원 미만 혹은 150만 원 미만인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요. 늘어나네요. 이게 양극화가 미쳐버려요, 진짜. 내가 진짜 지속적으로 2, 300씩 버는 삶이 없다고. 지금 당장 단순 서비스직으로 2, 300씩 벌더라도 나이가 50, 60이 되면 갑자기 여기 보시면 85만 원 미만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에서 30%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50대에 12%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가난은 나라님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20, 30대 분들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할 게 아니에요. 저기 노가다 판가갖고 미장 배워야 돼. 굴삭기 운전배. 나 자연스레 다 했어. 굴삭기, 지게차 다 했어. 왜 있는지 몰라, 나도. 근데 어릴 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안 써. 왜 안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노후는 진짜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진짜 가난해지고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양극화가 확 심해져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노후 준비 잘 하시길 야, 바라겠습니다. 내 자아자찬 하나 되냐? 해도 되냐? 이거 이미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내 하세요. 자랑 하나만 더 할게. 하세요. 야, 20몇 살짜리가 그 아프리카의 그 관리, 그 엔지니어 관리 총 매니저로 갈 정도면은 그 20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기술을 내가 습득을 했겠어. 보통 10년 걸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몇 년 안에 하기 위해서 진짜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잤거든. 그러니까 기술 없는 친구를 아프리카의 그 담당자로 파견 보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 시험이랑 테스트를 다 거쳐서 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사실 기술 1, 2년이면 마스터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1, 2년만 딱 고생하면 사실 된다라고 생각해. 10년은 사실 너무 길고 이 10년에 대한 배워야 되는 기술은 1, 2년, 2, 3년 안에 모든 게 다 능축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경험만 쌓일 뿐. 그냥 내 생각입니다. 네.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제 동생이 지금 하는 일 말고 조금 좋은 일 기술직이라도 배워서 좀 미래를 좀 창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네네. 2022년 2월 21일 날 이번 연도 2월 달에 발표했었던 2020년도 여러분들 임금관리자 소득에 대해서 짤막하게 봤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느껴지죠?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럼요. 세상은 보이는 건 진짜 골 때리는 새끼들 진짜 잘 되는 놈들만 조금씩 보여줄 뿐 사실 다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그럼 아지님도 예전에 MZ세대에 대해 입장을 얘기하고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결론으로 따지면은 지금
MZ세대 그 20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하면 사실 노후가 보장이 되는데 반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다수가 버는 요 정도 버셔서 둘이서 이제 같이 열심히 일해서 월소득 686만 원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중산층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살짝 좀 골빈 내용이 나와요. 뭐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중상층의 소득 이야기 했어요. 네. 버는 거 오케이. 벌면 뭐 해? 써야지. 그러면 얼마 쓰면 중산층일까? 얼마 쓰면? 와, 진짜 여기서 월소득 686만 원은 안 된다고 생각 들었어요. 얼마 써야 되냐?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427만 원을 써야 된대. 686만 원 벌어서 427만 원을 써야 된다. 그게 얼마 정도 쓰는 거냐면 상위 10%의 삶의 질을 누려야 나가 중상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버는 거는 막 600, 800, 둘이서 300, 300 모아서 600 되더라도 쓰는 걸 오지게 써야 된다. 보시면 이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얼마 쓰느냐? 30대 분들은 현실적으로 186만 원. 40대 분들은 가족이 있다 보니까 269만 원. 50대 분들 똑같이 가족이 있으니까 270만 원씩 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4인 가족은 한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초반으로 씁니다. 네네. 그런데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된다. 노후 준비, 고무망치 어딨어? 야, 노후 준비고 나발이고 이 쌍할 거 다 써라. 680만 원 벌어가지고 월 저축 100만 원이면 노후 준비되는 거지. 427만 원 쓰라라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만 중상층이라고 느끼는 게 현실이다. 근데 427만 원 금방 쓸 것 같아. 4인 기준 애 키우면서 뭐 월세 내고 이자 내고 차 리스료 내고 뭐 정수기, 인터넷, 핸드폰 요금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쓰는 돈 없이 다 나갈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쭉쭉 나가죠. 그래서 이제 나의 월급은 찍혀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중산층이다.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번 돈 다 쓰면 중상층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조통님처럼 사실 이것저것 하면 쓰는 돈도 별로 없이 3, 400 그냥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을 보시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월 소득 구간에서는 별 차이 안 나요. 다들 맞벌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맞추니까.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거의 다 맞추니까. 근데 월 소비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벌어지는 게 이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 빼기 부채로 해가지고 순자산이 9억 4천 있어야 된대. 집 한 채 있으면 되네요. 예. 집 한 채 있고 월 600 이상 벌면 중산층이다. 그렇죠. 그 집은 약 30%, 32평짜리 집을 보유해야 합니다. 32평 이상의 큰 이제 적당한 집에 그리고 이 집 가격이 대충 몇억 넘어가겠죠. 10억짜리. 네,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맞벌이로 350씩 벌어오면 그때부터 중산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은 서울에 32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양쪽에서 300씩 벌어서 400씩 쓰면서 이제 노후 준비 따위는 없는. 슬픈 얘기 해줄까? 그렇게 살면 돼요. 슬픈 얘기 해줄까? 네. 서울에 32평짜리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을걸 거의? 근데 두 채 빼고니까. 그러니까 빚 내고 사는 거죠. 아까 순자산이 9억 4천이면 아마 빚 내고 뭐 하면 대충 한 16억에서 막 이런 걸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 하지. 근데 나는 웃긴 게 소비하는 금액과 내가 사는 평수가 나를 중산층과 그다음에 중산층 밑에 뭐라 그래? 서민? 서민과 그 위에 고위층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그래. 왜냐면 사실 삶은 내 만족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말은 뭐냐? 중산층의 46%는 자기가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기준들은 중간을 넘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이에요. 아까 형이 말했었던 네네. 32평짜리 집 이런 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32평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이 월 400 이상씩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여유로운 삶이라고 평하더라. 근데 기준을 나의 인생을 이런 숫자로 기준을 정하는 게 나는 별로야.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하고 사는 것보다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중산층이 안 된다. 나는 이제 고위층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한숨만 나고 일하기도 싫거든. 그냥 내 삶에 만족을 하고 내 가족들이 평화롭고 내가 열심히 산다면
그게 중산층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중산층 등이 요즘 힘들다고 해요. 요즘 왜 힘들다고 하느냐? 이분들이 막 32평짜리 막 집 사고 뭐 한다면서 최근에 비투를 했죠. 비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비율도 늘어나고요. 근데 요즘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담을 느끼냐? 요즘 40대보다 30대가 빚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빚을 내서 투자하고 뭐 집 사서 그렇지 뭐.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채 규모를 보시면 40대보다 30대가 더 빚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비투. 그리고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지금 집을 사버리셨는데 이 집을 샀긴 샀어. 근데 대부분 대출이죠. 근데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어.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소득보다 높은 부채 증가율. 내 소득은 별로 안 들고 있지만 부채 증가율이 금리 때문에 쭉쭉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30, 40대 가구들은 한 달에 54만 원 정도 대출을 갚는데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거주주택 마련이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내가 있습니다. 그 한참 때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 증가 원인 보시면 그 원인 중에 19.5%가 거주주택 마련 때문에 이게 부채가 한국 쭉쭉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집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집에 집착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나이 먹을 때 되면 집 널렸을 거야 아마.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집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이런 얘기 하겠지. 병원이 가까운 강남에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사실 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집을 위한 비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조금도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이런 중상층 분들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어디다가 돈을 쓸까? 자, 첫 번째로는 주식금 상품들에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28%예요. 네, 이분들이 있지만 현실은 여기다. 부채 상환의 25.6%. 대부분 이걸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금을 투자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돈을 주식으로 모으는 거고, 집을 이미 사신 분들은 주식이고 나발이고 내 집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급급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람쥐 책받기 같은 거야.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국은 집을 사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10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여기에 뭐 대출이 뭐 7억이 껴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7억을 다 갚잖아. 그러면 이 집이 내 집이 돼. 근데 사람은 그 이제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지. 그렇죠. 대출 받아가지고 또 20억짜리 집을 삽니다. 10억을 끌고 가죠. 이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집 사다가 가는 거야. 이게 행복한 삶일까 봐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나는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 돼야지라는 생각에 내가 버는 돈을 자식들한테 몰빵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사실 내가 가난하면 내 자식도 가난할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여유로우면 내 자식이 또 여유로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모든 돈을 몰빵하는 것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나한테 더 쓰는 게 내 자식이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대부분의 좀 상류층 자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고 여유로울수록 사실 공부에 집중 잘 되는 것도 맞고, IQ나 이런 것도 일반 힘든 사람보다 더 높은 것도 맞고. 네, 요것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었던 2022년 중상층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들의 실소득과 대다수의 분들이 얼마만큼의 돈, 얼마만큼의 안정성이 있어야 중산층으로 느끼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소통 시간으로 나눴습니다.